그럼 우리 생식세포 분열부터 하면 되고, 혹시 막전이 문제 풀어왔어요? 오늘 시간 돼가지고 막전이 문제 하나 정도 풀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계에서 온 거, 모계에서 온 거, 부계에서 온 거, 모계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직 DNA가 복제가 안 된 상태이고 하니까 아직 염색체도 없고, 그럼 G1, S, G2 분열기 중에 어느 시기예요? G1기. 저번 시간에 한 명만 들었나요? 무슨 기? G1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S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DNA가 복제가 됩니다. DNA 복제가 끝나서 S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G2기로 넘어가고 이제 분열기로 넘어가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질 텐데, DNA가 복제가 됐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동원체에 묶여가지고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억나나요? 이게 바로 전기. 자, 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동원체의 방추사가 연결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다가 이 방추사에 의해 가지고 염색체들이 정중앙으로 쭉 배열이 됩니다. 요 시기를 어떤 시기? 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에서 가장 많이 응축이 돼요. 그 다음에 후기에서 양쪽에서 이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얘들 끌어당기니까 무엇이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끝쪽으로 가가지고 점차 염색체가 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핵 분열이 끝나게 되면 세포질 분열이 끝나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요 한 줄 한 줄 G1기에 있던 세포랑 동일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인데 감수 숫자가 감소합니다. 어떤 숫자냐면 염색체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을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돌연변이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예요? 46개. 그러면 생물학적인 부모도 아빠 46개, 엄마 46개겠죠. 그럼 46개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왜 42개가 92개가 아니라 46개일까요? 요렇게 되려면 여기에서 몇 개가 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23개가 와야 될 거고, 여기에서도 23개가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즉 생식에 참여하는 애들 생식세포라고 하는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진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 숫자가 절반인 세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대가 지나도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는 21번 염색체가 한 개만 더 있어도 이 단백질의 발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아빠한테서 온 정자,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온 난자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46개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자에는 23개 염색체, 요 난자에도 23개 염색체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연속된 2번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각각의 분열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 각각의 특징들,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일어나게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에 있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전기원, 중기원, 후기원, 말기원이라고 하고,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는 전기를 이제
중기투, 후기투, 말기투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지금부터 다시 그림으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요거 설명 같이 보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어디가 근데? 근데 이거 무슨 알람인데 3시 11분에 울립니까? 그거 다시 자는 거야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자, 다시 볼게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3시 11분에 알람 뭘 맞춰놓은 거야? 오전으로 해야 되는데 오후에도. 오? 오전에 왜 3시 11분에 일어나요? 그게 어. 좀 어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 너무 사생활이니까 물어보진 않겠지만 오전 3시 11분에 일어나서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뭐냐. 좀 미팅 같은 거 있잖아요. 걷는다고 3시 11분. 그래요? 그리고 다 보호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 그럼 건강하게 안전하게 3시 11분이면 여름에도 해가 안 떠 있을 테니까 조심히 잘 다니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요. 어쨌거나 건강한 아침형 인간인 걸로 하고 그러면 어디부터 했지? 다시 돌아와서 지원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이 활짝 깼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지원기예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점차 DNA가 복제가 되는 S기. S기가 이제 끝나서 G2기, 그다음 분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열기로 들어갈 때 이 염색체들은 당연히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 근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냥 요 상태였어요. 맞죠? 근데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전기, 즉 전기 1에서는 특이하게 자, 얘네 둘의 관계가 뭐였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 근데 전기 1, 즉 감수 1분열, 생시세포 1분열 전기에서는 특이하게 상동 염색체가 접합이 일어납니다. 요런 염색체를 특이적으로 뭐라 불러주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감수 1분열, 생시세포 분열 1분열에 있던 전기에서는 염색체가 응축이 되면서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전기니까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 이제 중앙으로 딱 배열이 돼요. 이렇게 중기 원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후기에서는 양극에서 이제 염색체들을 이 방추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분리가 될 텐데 뭐가 분리가 될까요? 느낌상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얘랑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우리 근데 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뭐가 분리가 돼요? 둘의 관계가 뭐였죠?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차이점이 요거예요. 알겠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그래서 후기가 진행이 되고 후기 원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핵을 형성을 하고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되면 첫 번째 분열이 끝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예, 처음에 모세포는 요 4개가 다 있던 세포였어요. 몇 N은 몇? 2N은 4였죠. 근데 1분열이 끝나고 나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얘 몇 N이에요? 몇 N?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한 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N인 거고 염색체 숫자는 2였어요. 아까 2N은
4였죠. 그런데 1분열이 끝나니까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특징적인 건 얘네들이 또다시 바로 분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세포가. 그러면 얘를 먼저 보게 되면 얘 마찬가지로 전기 이제 두 번째 분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세포가 이제 두 번째 분열로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기에 들어가게 되면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염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염색체들이 나타나고 중앙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분리가 되어 있대는? 염색 분체가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 분열의 후기니까 후기 2라고 해도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말기가 되면 얘가 핵막을 형성하게 되고 각각이 분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빨간색 염색체도 보게 되면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요런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야, 요 세포 몇 n이에요? n은 2. 자, 염색체 숫자가 분열을 해도 안 변했죠? 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그러면 요거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이 생식기관, 즉 동물은 정서와 난소, 식물은 미씨와 꽃밥에서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 혹은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은 간기의 S기에 한 번의 DNA 복제 후에 연속적인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혹은 생식세포 분열 1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2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염색체 숫자와 DNA 양이 모세포, 지원기의 절반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 1분열입니다. 1분열에서 만들어지는 염색체는 2개의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의 전기 보게 되면 전기원. 자, 일반적인 전기의 특징,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방추사가 부착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염색체가 특이적으로 상동 염색체가 부착되어 있는 이가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방추사가 이가 염색체에 부착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요 DNA랑 이제 염색체 숫자는 요거 한번 설명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정중앙으로 배열이 되는 중기1. 그 다음에 후기1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극으로 이동한 상동 염색체들의 핵막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되면 말기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염색체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원기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자, 지원기는 아까 그 요거대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 파란색,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색상이 다른 요 염색체 맞죠? 그 다음에 한 쌍을 더 그리면 여러분은 안 되죠? 이렇게 미안. 자,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지원기는 요 상태예요. 그럼 얘 몇 에는 몇이에요? 몇 에는 몇? 2에는 4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때 DNA 상대량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지만 얘의 DNA 상대량을 2라고 둔 겁니다. 우리 체세포 분열할 때랑 똑같이. 알겠나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S기의 DNA 복제가 되니까 DNA 상대량 4로 증가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 핵당 DNA 상대량은 4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개 핵당 핵상은 어차피 지금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2n이기 때문에 2n은 4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중기 원으로 들어가게 돼도 DNA 복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상대량은 4, 핵 한 개당 핵상 2n은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 후기에서는 핵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기 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핵 한 개당 핵상이 n은 2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요 상태가 4였는데 얘를 반반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4에서 2로 감소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원계 세포의 절반인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모세포의 절반인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이 각각 또 연속적인 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열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전개 2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방추사가 염색체에 부착이 됩니다. 요때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2인 거고 핵상 그대로 N은 2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중기 2 넘어가게 되면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마찬가지로 DNA 상대량은 2, 핵 한 개당 핵상은 N은 2. 그 다음에 후기 2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기 2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자, 그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핵막으로 감싸지게 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얘 핵상 몇 N은 몇이에요? N은 2였어요. 핵상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렇지만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것을 반반 이렇게 나누어 줬으니까. 그래서 DNA 상대량은 2에서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위에 글 정리해 볼게요.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하고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n에서 n으로 유지가 되며 그래서 염색체 숫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과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상태인데 요거는 요새 잘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4개로 분리된 염색체라 해가지고 4분 염색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언제 형성이 되냐? 전기 원에서 나타나게 돼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DNA 상대량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얘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그래프입니다. 연속된 한 번,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나니까 얘는 이제 감수 분열, 생시세포 분열인 거고 보게 되면 간기와 1분열, 2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얘 몇 N이에요? 2N이고 그리고 주의할 거는 당연히 간기에는 염색체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편의상 지원기의 세포도 염색체 형태로 나타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DNA 한 개가 염색체 한 개를 구성하니까 DNA가 두 줄 있네요. 그러니까 2에는 염색체 숫자가 두 개라서 2인 거고 DNA 상대량은 그래서 그냥 2로 뒀습니다. 됐나요? 2에는 2인데 이제 DNA 상대량 두 줄이라서 2로 뒀어요. 자, S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니까 2에서 4로 증가합니다. 복제가 끝나면 S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DNA가 2배가 됐기 때문에 각각 복제가 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전기원에서 어떤 염색체가 나타나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과 염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중기 원에서는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후기 원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으로 끌려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니까 얘네가 각각 핵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이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핵상이 절반으로 줄어든 N핵상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말기 끝나게 되면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 2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중기 2에선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후기 2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 양극으로 끌려가게 되고 각각 핵막으로 감싸지니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도 다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N핵상 그대로입니다. 자, 감수 1분열이 끝나고 DNA 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DNA 복제는 한 번 일어나게 되고 두 번의 분열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분열할 때마다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의 세포보다 DNA 상대량이 절반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원인 요 세포보다 염색체 숫자가 절반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감수 분열이 끝나게 되면 원래 모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절반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말기 1에서는 염색체와 DNA 양이 둘 다 감소가 되지만 말기 2에서는 염색체 숫자는 변하지 않고 DNA 양만 반감이 됩니다. 왜?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얘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으로 넘어갈 건데 그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 자, 혹시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누나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똑같은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상당히 다르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쟤는 왜 저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쟤를 살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화가 날 때가 있겠죠?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왜 쟤는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나의 형제도 나를 보면 똑같이 생각하겠죠. 왜 저 누나는 저렇게 살지? 이런 느낌으로. 맞죠? 궁금하지 않나요? 왜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비슷하진 하지만 왜 똑같진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요렇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났네. 전기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중앙으로 쭉 배열이 됩니다. 중기원이에요. 자, 그리고 세포는 입체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후기 원에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얘가 사실은 빨간색이 왼쪽으로 끌려갈지 오른쪽으로 끌려갈지 그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나누어지는 경우의 숫자는 몇 개예요? 파란색이 왼쪽, 파란색이 왼쪽, 빨간색이 오른쪽 가는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이 왼쪽,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가는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얘도 몇 가지 경우의 숫자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지금 2에는 4인 세포가 나누어질 때 생식세포를 형성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몇 개? 2에 2 곱하기 2 해서 2의 4승인 거죠. 두 쌍일 때 2의 2승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몇 쌍을 가지고 있죠? 23쌍. 그러면 경우의 숫자가 2의 23승계란 얘기입니다. 몇이에요?
약 800만 경우의 숫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엄마한테서 일어날 때 2의 23승만큼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우의 숫자가. 그 아빠한테도 2의 23승만큼의 경우의 숫자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몇 개? 2의 46승. 대략 약 7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태어났을 때 나랑 완전히 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가질 확률이 2의 46승만큼 확률이니까 대략 70조 분의 1의 확률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형체가 태어날 때 나랑 똑같을 일은 거의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비슷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알겠나요? 신기하죠? 그럼 내 형제가 조마형으로 살 때 하필 70조분의 1 중에 제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할 용어 자체의 개념 물어보진 않지만 문제에서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 줄 건데, 얘는 왜 이렇게 접합해 있을까요? 상동염색체끼리 접합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왜 뭐라 그랬어? 접합해서 하는 일은 사실은 여기에 있던 유전자랑 파란색에 있던 유전자를 서로 교환해 줍니다. 즉 상동 염색체 사이에 대립 유전자가 교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교차라고 합니다. 사실은 교차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 생명과학 교육 과정에서는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교차란 용어가 나오면 이 둘이 원래 바뀌는 건데 생명과학에서는 교차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되고 또 무작위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의 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모가 46개였을 때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도 23개를 가진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46개를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가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염색체 숫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생식세포의 염색체 숫자는 모세포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을 부모와 염색체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서 만든 정자가 NX상, 엄마에게서 만든 난자가 NX상,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수정하게 되면 다시 ENX상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1분열 중기에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을 하고 각 상동 염색체는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므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은 생물 종이라도 부모에게서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이 오니까 다양한 대립 유전자 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 조합이 각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요 위치에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 위에 쌍꺼풀이라는 동일한 형질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대립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지에 있는 쌍꺼풀이 있음, 얘는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이다 라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라지 A는 쌍꺼풀, 스몰 A는 외꺼풀입니다. 그런데 요 개체에서 라지 A, 스몰 A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요에는 라지 B, 스몰 b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중기 원에서 배열이 됐을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생시세포는 라지 A, 스몰 b 혹은 스몰 a, 스몰 b를 가지게 됩니다. 라지 A, 라지 B 혹은 라지 A, 스몰 b라는 생시세포가 나타나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필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면 1분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스몰 a와 라지 B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시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조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다양한 조합의 유전자 구성을 가진 생시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왜? 감수분열 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돼서 염색체 조합, 대립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시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 내용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생시세포들이 무작위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적 구성을 가진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같이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세포 분열 사진 보게 되면 얘가 간기, 전기에서 염색체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중기에서는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후기에서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말기에서는 이제 각각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염색체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감수 분열 보게 되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입니다. 간기에 그냥 핵만 있다가 전기에서는 이렇게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기에서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후기에서 양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기 원에서는 양쪽으로 이제 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분열기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다시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그 다음 후기에서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말기에서 각각 핵을 형성하게 되고 각각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거 화분은 여러분들 꽃가루 만드는 거예요. 식물에서.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용어들만 잠깐 정리할 건데 여기에 있는 걸 다 안 알아도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잠깐 볼게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유전.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형질,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의 성질입니다. 키, 완두콩 모양, 쌍꺼풀 등이 있어요. 그다음 유전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형질입니다.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 획득 형질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에 상처가 났어요. 요게 자손한테 물려질까요? 안 물려지겠죠? 이런 것들 획득 형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획득 형질까지 물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처가 우리가 지금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상처가 안 난 적이 없겠죠. 만약에 상처까지 물려진다고 하면 우리 온몸은 지금 다 만신창이로 상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획득 형질은 물려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인데 보조계란 형질에 대해서 있다 없다가 서로 대립 형질이란 얘기입니다. 완두의 모양에 대해서 둥글다 주름지다가 서로 대립 형질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로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완두가 둥글다, 쌍꺼풀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유전자형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썼지만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우선 유전자를 대문자로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형 접합은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라지, 스몰 a처럼 있는 것.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륙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다른 개체를 이형 접합이라고 하고 동형 접합을 순종, 이형 접합을 잡종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우성과 열성에 대한 요것만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완두의 모양이란 형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 형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둥근 거, 주름진 거,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전자형은 요거예요. 라지알이라는 것은 둥근 모양으로 만들고 스몰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라지알 있으면 모양에 대한 것들은 다 둥근 거니까 둥근 게 나타날 거고 스몰알이 있으면 다 주름진 거기 때문에 다 주름진 것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둥근 유전자랑 주름진 유전자가 있을 때 뭐가 나타나냐 이거지.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둥근 거였어요. 그래서 둥근 게 우성이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지알, 스몰알에 있을 때 분명히 둥근 유전자랑 그 다음에 주름진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 표현형이 둥근 게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 둥근 유전자를 우성,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우성이 우등한 거고 열성이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라지알, 스몰알이 있을 때 표현되는 것을 그냥 우성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요 밑에 것은 몰라도 됩니다. 됐나요? 요것도 지금 중3 때 배웠던 건데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요것도 굳이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요거랑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자, 요겁니다. 자, 부모가 쌍꺼풀에 대해서 라지에를 가지고 있고 스몰 A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복제가 되고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이 A에 대해서 쌍꺼풀에 대해서는 라지에만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 거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도 다 스몰 A이기 때문에 복제가 되고 나눠진다 하더라도 스몰 A를 가진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수정하게 되면 자손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게 돼요. 알겠나요? 자, 이제 문제는 부모가 둘 다 라지 A, 스몰 A일 때 어떤 자손이 태어나냐 이겁니다. 자, 봤을 때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무엇 또는 무엇이에요? 라지 A 혹은 스몰 A를 만들겠죠. 됐나요? 어머니도 라지 A, 스몰 A를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만들어진 정자, 그 다음에 엄마에게서 만들어진 난자가 각각 수정할 때 어떤 경우의 숫자들이 나오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가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A, 엄마가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A니까 두 개가 수정하면 라지 A, 두 개가 수정하면 라지 A, 스몰 A, 두 개가 수정이 되면 라지 A, 스몰 A, 두 개가 수정이 되면 스몰 A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부모가 결혼을 했을 때 낳을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태어난 자손이 우성일 확률은 4분의 3인 거고 태어날 자손이 동형 접합일 확률은 4분의 2인 거고 태어날 자손이 이형 접합일 확률은 4분의 2인 거고 태어날 자손이 열성을 표현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고 이제 막전이 변화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안 풀어주고 갑자기 문제 내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를 나눠주는 이유가 있겠죠? 자, 볼게요. 지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라 되는 원으로 되는데 그냥 생명과학. 근데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경자극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런 문제가 쭉 나왔어요. 다음은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에 대한, 즉 신경자극의 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봤더니 속도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거 맞아요. 수학 문제예요. 알겠죠?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차근차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경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1ms당 2cm를 간대요. 그러면 조건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밑줄.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이 신경의 지점 P1부터 P3 중 P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에 주고, 자, 자극을 여기다가 줬다고 합니다. 1에 줬다는 얘기는 활동 전이를 한 번 발생시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P3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거고, 나는 P1, P2, P3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이 막전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P2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자극을 줬으니까 P2에서는 요런 막전이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미리세크? 3미리세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 3미리세크 동안의 막전이가 일어나니까 P2에서 막전이는 3미리세크 후에 마이너스 80mV겠죠. 됐나요? 좋아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1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자극을 줬어요. 그럼 양쪽으로 전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3cm입니다. 그런데 얘 속도가 몇이래요? 1ms당 2cm 이동한대요. 그럼 3cm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5. 물리도 잘해요. 알겠죠? 1.5ms 동안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극을 준 뒤에 3ms예요. 자, 그러면 P2에서 자극을 줬으니까 1.5ms 동안에는 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ms였는데 그 중에 1.5ms는 이동하는 데 썼단 말이죠. 그럼 몇 ms가 남아요? 1.5. 그러니까 P2에서 자극을 주면 1.5ms 동안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막전이가 쭉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 1.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5 동안 막전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P1에선 요 정도의 막전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P1에서는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P2에서의 막전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몇이라고 되어 있죠? 자극을 주고 3ms 동안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80mV. 자, 그럼 P3에서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고 얘는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을 제끼는데 디귿을 풀어야겠네. 그럼 디귿을 풀어봅시다. 자, 디귿 사실은 몰라도 이거 그냥 알 수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칼륨을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그러면 P3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3ms가 주어졌는데 6cm 이동해야 돼요. 몇 ms 필요해요? 3ms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3ms 지니까 P3에서는 약 바로 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얘 속도가 나와 있고 이동 시간과 그 다음에 도착한 뒤에 막전이 변한 시간, 즉 우리에게 주어진 요 시간을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풀 때 차이점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이고, 뭐가 있어요? 뭐가? 시냅스가 있습니다. 시냅스에서는 전달이 일어나죠? 전달은 빨라요, 느려요? 느립니다, 전도보다. 알겠죠? 그러니까 흥분이, 즉 자극의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풀도록 하겠습니다.